자,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일단 반은 했었거든요. 반은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자, 아까 그 챔피언십까지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에 하느냐, 갔다 와서 하느냐 했는데 하고 오겠다 해서 분석은 다 끝났고 아직 조합 전입니다. 조합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스완지까지 했고 이제 아스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가도록 할게요. 이게 이미 보고 왔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일단 아스널하고 에버튼, 아스널 승 봐야죠 이거는. 왜냐면 아스널이 지난번 모나코전 이제 3대 0으로 이긴 것도 있고 챔피언스, 그리고 요새 아스널이 굉장히 잘합니다. 특히 홈에서 맨유나 뭐 노팅엄전도 이제 무실점으로 막았고 지난 풀럼전 비겼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에버튼은 지난 뭐 4대 0으로 이겼다고는 하지만 원정에서 맨유한테 4실점 할 정도면 아스널전은 힘들다 봐야죠. 그래서 요거는 아스날 승의 마행까지 봅니다. 1마행. 1마행까지만 볼게요. 에버튼도 그래도 그동안의 전적들 보면은 쉽게 안 졌던 전적들이 많은데 득점이 없었던 적이 많아서 아스날 정도면 마행까지는 뭐 1마행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흐름이면. 그렇게 보고, 자, 그 다음 경기 리버풀하고 풀럼도 당연히 리버풀 봅니다. 왜냐면 이게 풀럼전 최근 상대 전적에서 좀 한 골 차로 좀 아슬아슬했던 경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봐야 된다. 왜냐면 이 리버풀도 지금 1위고 풀럼하고 비교했을 때 뭐 풀럼도 나쁘진 않으나 리버풀이 워낙 성적이 좋고 지금 첼시, 아스널이 밑에 쫓아오고 있는데 오늘 이기면 격차를 더 벌입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홈의 성적도 좋고, 근데 풀럼이 딱 하나 이제 불안한 건 리버풀 입장에서, 물론 풀럼이 이제 출전 정지랑 경고 누적, 미드필더랑 이제 수비에 있는데 불안한 건 그거거든요. 뭐냐면 풀럼이 예전의 전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안 졌던 전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울버햄튼 4실점 때문에 그렇지 예전에 맨시티전도 2대3, 그리고 뭐 에버튼, 뭐 예전에 맨유도 1대0, 최근 토트넘전도 이길 뻔하다 비긴 거고. 그래서 풀럼 보면은 요새 성적도 나쁘진 않습니다. 울버햄튼전만 빼면 사실 좋다. 지난 아스널전도 비겼고. 그래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은 보는데 마엔 보기가 좀 빡셉니다. 왜냐면 리버풀이 지난번 뉴캐슬전 비겼고 그리고 지로나 원정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최근에 뭐 챔스 뭐 빼고 리그만 보더라도 뭐 맨시티, 에스턴 다 2대 0으로 이기긴 했는데 예전에 브라이튼한테 1대 0으로 지다 2대 1로 역전했던 거라든가, 최근 사우스햄튼이나 뉴캐슬전에 결국엔 실점을 했다는 게, 뭐 아무리 리버풀이 홈에서 잘한다고는 하지만 뭔가 풀럼이 지난번 아스널전 비긴 것 때문에 좀 빡세다. 그래서 마에는 솔직히 아스널하고 리버풀 비교했을 때 아스널이 더 좋아 보입니다. 리버풀 승 보고, 뉴캐슬하고 레스터도 뉴캐슬 승 봅니다. 왜냐면 레스터가 지난번 이제 홈에서 브라이튼전 극적으로 비겼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스터가 실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버가 좀 많은 편이고, 뉴캐슬 입장에서는 지금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왜냐면 컵대회 첼시도 잡았었고 뭐 홈에서 아스널도 잡았고 맨시티랑도 비겼던 뉴캐슬, 최근에 리버풀전도 비겼죠. 그래서 브랜드포드전 사실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5경기 동안 승리 없는 거는 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리고 레스터가 이 결장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미드필더 쪽에 뭐 은디디도 이제 부상, 그리고 경고 누적도 있고 해서 공격에 이제 뭐 바디나 뭐 주력 선수들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뉴캐슬이 이번 경기는 좀 잡아줘야 되지 않나. 홈이라서. 그래서 뉴캐슬 승 보지만 요것도
마행 가기가 좀 애매하다. 레스터가 지더라도 은근히 좀 골을 넣는 성향이 있어서 뭐 오히려 언업으로 접근해도 좋긴 한데 3.5라서 좀 빡셉니다. 리버풀도 3.5, 뉴캐슬도 3.5라서 굳이 뉴캐슬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울버햄튼하고 입스위치. 자, 울버햄튼도 이겨줄 타이밍이긴 해요. 그리고 지금 뭐 황희찬이 이적을 한다니 많으니 이제 얘기가 있는데 울버햄튼이 4연패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풀럼을 어떻게 이긴지 모르겠어요. 4대1로. 그때쯤에는 4경기 무패로 좋았었는데 입스위치가 지금 4연패 중인데 리그에서 3연패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4연패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생각보다 실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비빌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럴 거면 그래도 4연패 울버햄튼의 그림이 더 안 그려진다. 입스위치가 뭐 4연패를 하든. 왜냐면 울버햄튼 성적이 뭐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뭐 입스위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실점이 많지만 그래도 득점력이 좀 앞세워서 울버햄튼 승을 보고 오버를 같이 봅니다. 요거는. 그래서 승 오버를 같이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경기 마요르카하고 지로나 무승부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무 봅니다. 무. 뭐 딱히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굳이 설명을 하자면 둘 다 승점 차이가 별로 안 나고 마요르카가 홈인데 지금 마요르카가 연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로나가 뭐 챔스 일정이 있어서 좀 불리할 거다 하는데 홈에서 뛰었고 지로나가 자세히 보면 은근히 리그 성적이 괜찮아요. 최근에 레알전 빼고는 비아레알전도 비겼고 뭐 헤타페 원정이라든가 셀타비고 원정도 지지 않았고 그래서 마요르카가 최근에 뭐 연패에서 연패를 탈출해야 되긴 하는데 지로나가 쉽게 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게 승무 중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도 무 쪽으로 좀 더 쏠립니다. 제 느낌은 지로나가 은근히 좀 비아레알 저번에 비겼던 거 생각하니까 최근에 레가네스나 에스파뇰 4득점 홈이긴 하지만 그래서 무를 좀 더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마르세유 릴도 무밖에 안 보여요 그냥. 왜냐면 마르세유가 지금 순위를 딱 비교하자면 릴보다 높거든요. 근데 홈에서 성적이 안 좋습니다. 마르세유가 원정에서 지금 성적이 1등이거든요. 파리보다도 성적이 높고 근데 릴은 홈이나 원정이나 패배가 많지 않고 그리고 마르세유가 지금 3연승 중인데 그 전에 뭐 오세르라든가 예전에 앙제 뭐 못 이겼던 경기들이 있죠. 그거 생각하면 마르세유도 홈에서 막 극강의 팀은 아닙니다. 오히려 원정에서 지금 4연승 중이지. 그리고 릴도 이 딱 하나 이제 걸리는 건 챔피언스리그 일정이거든요. 슈투트 그라츠전 3대2로 이기면서 이것도 근데 홈에서 했기 때문에 최근에 무패가 좀 깁니다. 얘네 9월 중순 그러니까 9월 말부터 이제 한 거의 3달 가까이 되는데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수로 따지면 한 15경기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무가 좀 있긴 한데 마르세유가 뭐 4연승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모나코전도 결국엔 역전을 했던 거고 예전에 오세르라든가 앙제 아니면 랭스 경기 생각하면은 릴의 무패 흐름을 대입해 놓고 보면 이게 무승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무승부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경기 우디네세 나폴리 승무 사이드 봅니다. 근데 이제 흡이차가 못 나와요. 흡이차가 이제 부상으로 결장인데 우디네세도 주전키퍼가 부상이고 그리고 우디네세 쪽도 공격에 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이차 빼고는 웬만하면 나폴리가 다 나오기 때문에 나폴리 쪽을 좀 더 봅니다. 왜냐? 그러니까 우디네세가 상성에서는 최근 나폴리 상대로 2번 비겼었거든요. 보니까. 근데 우디네세는 몬차전 이겼고 걔네가 한 6경기 만에 승리를 하긴 했지만 나폴리는 지금 최근에 라치오한테 2번 다 졌거든요. 연패라서 뭔가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컵대회만 살짝 빼면은 라치오한테 진 게 뭐 아탈란타전까지 하면 오히려 원정에서는 첫 경기 진 거 빼고는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디네세 승무를 나폴리 승무를 보는데 좀 애매하시면 언더 가시면 된다. 무가 걸리면. 근데 저도 나폴리 승을 보긴 하지만
우디네세 홈이라서 좀 빡셀 수도 있다 봐요. 상대 전적 2번 비긴 것도 있고. 그리고 후비차가 빠지면은 그래도 팀 내 이제 루카쿠하고 골이 가장 많은데 타격이 있죠 분명히. 그래서 요거는 원정이라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팅엄 에스턴은 노팅엄 프렘 봅니다. 이게 에스턴이 흐름이 좋긴 한데 노팅엄이 흐름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지난번 맨유를 이길 줄은 몰랐다. 그래서 원정 연패도 끊고, 그리고 원래 노팅엄이 지금 에스턴하고 비교했을 때 뭐 7승 3무 4패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에스턴 프렌이었던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게 배당이 바뀌면서 노팅엄 프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노팅엄 프렌 보면 됩니다. 1프렌. 이 프렌은 뭐 굳이 갈 필요는 없고 무승부 유력합니다. 딱 하나 노팅엄 프렌을 보는 건 에스턴이 라이프치히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뭐 리그 연승도 홈에서 했지 원정 4연패 중입니다. 지금 컵대회 포함해서. 그래서 원정의 에스턴은 좀 믿음이 안 간다. 그리고 에스턴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격 쪽에 와킨스랑 베일리가 지금 부상 의심이어서 베일리는 저번에 못 나왔던 걸로 알고 와킨스가 만약에 못 나온다?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그러면 영향이 좀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건 노팅엄 프렌 보는 게 맞고, 자 세비야 셀타비고 요거 원래 무 보려 했는데 세비야 승 쪽을 좀 더 봅니다. 왜냐면 셀타비고가 컵대회 포함 연승 중이고 최근에 에스파뇰전 빼면은 성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뭐 바르샤전도 비기고 했기 때문에. 근데 세비야가 지난번 AT전 3대1로 이기다 4대3으로 졌나? 아무튼 그리고 최근에 뭐 홈에서 성적도 좋고 해서 요거는 그래도 원정의 셀타보다는 홈의 세비야를 저는 좀 더 봅니다. 왜냐면 득점이 셀타보다는 좀 부족하긴 해요. 근데 셀타도 거의 대부분 성적 좋은 게 홈에서 이 득점을 많이 취했지 원정이 1승 1무 5패고 실점이 많아요 원정에서. 그리고 세비야가 뭐 몇 명 부상이 있긴 한데 아주 크게 뭐 오히려 결장 부분으로 보면 셀타가 좀 더 좋긴 합니다. 근데 뭔가 세비야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세비야 승무, 이것도 승무 중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장크트하고 브레멘,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무 봅니다. 무. 왜냐? 브레멘이 지난번 보움전을 이겼지만 1대0으로 이겼어요. 1대0. 왜냐면 지금 보움 성적 아시겠지만 꼴찌거든요. 2무 11패로. 그런 보움 상대로도 한 골 넣었고 최근 뭐 다름슈타트의 컵 대회까지 합치면 3경기 무패긴 한데 브레멘도 지금 보면은 예전에 뭐 호펜하임 이길 때도 호펜하임이 3대0으로 이기다 퇴장당해서 4대3으로 역전했던 경기들, 그리고 원정에서 뭐 득점력이 좋긴 한데 실점도 어느 정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장크트가 요새 잘한다. 성적이 좋다는 게 아니고 레버쿠젠전도 원정에서 한 골 차, 홈에서 홀슈타인 3대1, 그리고 미넨 1대0 패배, 볼푸스 0대0, 그리고 호펜하임 원정 이기고, 그래서 라이프치히나 볼푸스 뭐 강팀 상대로도 잘했었고, 뭐 브레멘이 걔네만큼 강팀은 아니지만 원정에서 뭐 연승을 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지금의 장크트 흐름이면. 그래서 그냥 무 봅니다. 무. 오히려 브레멘 흐름을 좀 더 보면 프렌 가세요. 프렌. 요거 같은 경우는 막 장크트 승까지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장크트가 홈에서 득점력이 좀 부족합니다. 은근히 무득점 경기가 많아요. 장크트가 최근에 이제 홀슈타인 3골 넣어서 그렇지 그 전에 미넨, 볼푸스, 마인츠, 라이프치, 하이덴하임 아예 골이 없었구나. 5경기 무득점이었네. 이거면은 그냥 브레멘 프렌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배당을 좀 고배당 말고 그냥 확률적으로 갈 거면 프렌 가십시오. 프렌. 그리고 헤이렌베이하고 PSV는 뭐 보나 마나. PSV 승을 봐야죠. 요건 1마엔까지만 봅니다. 1마엔까지 보는 이유는 요거는 오버까지 같이 보는데 왜 아까 분석할 때 왜 오버까지 같이 봤냐면 일단 승마에는 1마엔도 1.5가 안 되고 그나마 배당 좋게 가려면 PSV에 뭐 3대1 스코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버. 왜냐면 PSV가 득점력이 50득점이 넘거든요. 그리고 헤이렌베인이 16골밖에 못 넣고.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될 게 헤이렌베인이 지금 성적이 PSV하고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원정에서 1승 7패지 홈에서는 4승 3무로
12골 넣고 4실점이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는 뭐야 홈에서 너무 잘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홈에서 만난 팀들을 보면 압니다. 발베이크, 고어헤드, 스파르타, 그리고 즈볼러, 그리고 흐로닝원, 브레다, 위트레이트. 생각보다 강팀이 거의 없죠. 오히려 원정에서 알크마르 트벤테, 그리고 최근에 페에노르트 다득점으로 그냥 졌어요. 네이메언한테도 3골 먹히고 포르티나도 3골. 그래서 얘네가 홈에서 잘하긴 해요. 근데 상대들이 다 어느 정도 비벼볼만 했던 팀들이고 PSV는 다릅니다. 느낌이. 얘네가 뭐 브레스트 원정을 갔다 왔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위트레이트도 지금 순위가 2위인가 그럴 텐데 걔네 상대로 원정에서 5골 때려놓고 트벤테 6골, 브레다 3골, 흐로닝원 5골. 이거는 뭐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전력 차가 나기 때문에 PSV 승 마엔 뭐 골만 빨리 터지면 2마인도 가능하다 봅니다. 뭐 3.5도. 근데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차라리 배당을 조금 괜찮게 가져가려면 무조건 오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헤이렌베인도 홈에서 나름 좀 하기 때문에 한 골 정도만 넣어주면은 오버 가능해 보인다. 자, 오세르하고 랑스 가겠습니다. 요거는 고민이 많았다. 오세르의 홈 성적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 5승 1무 1패인가? 그리고 원정의 랑스도 3승 3무 1패. 근데 둘 다 홈 원정에서 실점이 적고 특히 랑스 같은 경우는 12골밖에 실점을 안 해서 최근에 2경기 무실점. 그리고 원정에서도 은근히 좀 칩니다. 파리한테 한 골 내준 거 말고는 그때 패배 말고는 패배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오세르 같은 경우도 모나코한테 3대0. 근데 오세르가 지난번 파리전 비기긴 했는데 압도적으로 밀렸고 앙제전도 사실 극장골이어서 요거는 오세르의 이 홈의 흐름은 여기서 좀 끊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랑스도 원정에서 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랑스 승 배당으로 떨어지지만 랑스 승무로 보지만 전 좋아 보이는 건 언더입니다. 언더. 비길 가능성도 있어서 오히려 오세르가 이기든 랑스가 이기든 많은 골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 봅니다. 언더가 좋아 보인다. 그리고 포르티나하고 발베이크는 그냥 오버 보입니다. 오버. 승은 배당 대비 별로 메리트 없고 발베이크도 요새 페노르트 뭐 헤라클레스 알메로전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위트레이트전 뭐 트벤테 요새 들어서 좀 다득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버가 많고 포르티나도 최근에 뭐 페노르트전 원정에서도 비겼고 얘네가 4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홈에서 나름 성적이 좋아서 이겨줘야 될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승각이 좀 빡세다. 뭐 발베이크가 좀 지난번 페노르트전 좀 비볐던 거 생각하는 거 불안하면 오버 보면 됩니다. 오버가 배당이 좋고. 그다음 유벤투스하고 베네치아. 배당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상관없습니다. 저는 꼴찌인 베네치아가 유벤투스를 잡을 거라 생각 안 해요. 뭐 지난번 맨체스터 시티전도 홈에서 했고 최근에 유벤투스가 걸림돌이 이제 무가 많다는 점인데 3연속 무승부는 초반에 있었거든요. 0대0 3번. 근데 결국엔 4번째 경기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4연속 무승부는 좀 빡셀 것 같고 뭐 레체나 AC 밀란은 원정이었고 볼로냐는 나름 좀 잘하니까 근데 베네치아가 볼로냐만큼 섞을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라 봐요. 그래서 볼로냐 원정에서도 3대0으로 졌고 최근에 얘네도 5경기 승리 없기 때문에 뭐 간혹 가다 뭐 강팀 상대로 뭐 피오렌티나 상대로 뭐 비겼다든가 뭐 로마 상대로 선제골 넣었다든가 뭐 인테르한테 한 골밖에 안 내줬다든가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잘해야 비기는 정도지 뭐 이길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배당이 저쪽으로 다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기에는 뭐 유벤이 다음 일정이 뭐 있긴 합니다. 컵 대회. 근데 그 컵 대회 때문에 뭐 주전을 빼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왜냐 그러려면 유벤이 지금 성적이 1위고 2, 3위하고 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얘네 무패긴 한데 무가 워낙 많아서 6승 9무라서 지금 6위입니다. 6위. 1위 아탈란타하고도 7점 차라 이런 리그에서 만약에 베네치아마저 못 잡는다? 그럼 더 밑으로 오히려 AC 밀란한테 따라잡힙니다. 그래서 유벤 승에 1마인까지 봅니다. 이 경기는. 왜냐? 지금 현재 보는 결장도 크게 없어요. 공격 쪽에. 수비에 캄비아소 말고는 뭐 베네치아도 결장이 없긴 한데 이게 그냥 강대 강으로 붙으면 유벤이 압살하죠.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4경기 만에 승리를 좀 바라봅니다. 승 1마엔. 2마엔 이게 특이한 게 1마엔, 2마엔은 배당이 올라가면서 3.5마엔은 또 배당이 내려가거든요. 사람들 마음을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저는 3.5마엔까지는 잘 모르겠고 잘하면 2마엔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베네치아라서. 뭐 베네치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꼴찌입니다. 꼴찌. 근데 이제 딱 하나 베네치아가 꼴찌임에도 잘하는 건 실점이 최다 실점 팀은 아니에요. 그건 아셔야 되고. 자, 그다음 이제 라요하고 레알 마드리드. 요건 깔끔하게 패스합니다. 왜냐? 뭐 레알의 음바페가 부상당해서도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음바페 부상이 레알이 더 좋다고 봅니다. 레알이 예전에 비니시우스 부상에 음바페가 이제 나올 때가 있었는데 음바페가 빠지면 원래 멤버잖아요. 호드리고 벨링엄 원래 있던 사람들 멤버니까 합이 더 잘 맞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레알 쪽으로 배당이 더 빠지는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아탈란타 원정도 갔다 왔었고 그리고 라요가 은근히 레알 저격입니다. 저격. 얘네가 최근 그 홈에서 레알하고 전적을 보면은 19년도에 한번 잡았고 22년도에 한번 잡고 24년도에 비기고 최근 반반이에요. 반반. 사실 20년도 이후만 보면 1승 1무 1패고 19년도까지 합치면 살짝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비겼습니다. 그 전에 이겼고. 그래서 레알이 은근히 라요한테 좀 빡세다. 그래서 배당이 떨어진 마당에 저 레알 배당을 갈 이유는 없다. 물론 승마엔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배당도 좀 매력적이고 특히 마엔 같은 경우 최근 레알의 이제 폼으로 봤을 때는 뭐 지로나 3대0, 레가네스 3대0 하는 와중이니까 뭐 라요 정도면은 요새 뭐 홈에서 빌바오나 라스팔마스한테도 3실점 하기 때문에 예전에 AT랑 비기고 바르샤전 선제골 넣었던 그 느낌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상성에 강하고 AT랑 비기고 바르샤전도 선제골 넣었던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메리트 없어서 건너뛰겠다. 그리고 페노르트하고 헤라클레스 이것도 좋아 보입니다. 페노르트가 홈이고 이게 헤라클레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챔스를 뛰었다고 한들 그래도 저번에 포르티나전 한번 비긴 게 아쉬운데 헤라클레스가 뭐 알크마르나 위트레흐트한테 한 골밖에 안 줬다는 게 좀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득실차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원정의 득점력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페노르트 승하고 1마엔까지 2마엔은 솔직히 1마엔도 지금 솔직히 살짝 불안한 게 알크하고 위트레흐트전 한 골밖에 안 줬거든요. 근데 그 전에 고어헤드라든가 트벤테한테 대량 실점한 거 보면 즈볼레라든가 저 두 경기만으로는 헤라클레스가 뭐 페노르트를 비빌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안 합니다. 페노르트가 뭐 삽질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승마엔 2마엔 뭐 2마엔도 근데 그 다음에 컵 대회가 있긴 하거든요. 페노르트.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일단 오늘 낮에 일단 한 15경기 했고 지금 17경기 하는 거라 이제 분석은 다 끝냈고 조합은 아직 전입니다. 조합은 아마 9시 전까지 9시 반 경기가 있기 때문에 한 8시 반 딱 1시간 전에 보내는 게 이제 제 이제 약간 루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 같고 그 사이에 저는 좀 승무패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랭스 모나코 경기 갈게요. 사실 요거는 뭐 딱히 말할 게 없습니다. 뭔가 이제 마지막 경기기도 하고 그 이 번호상 그리고 랭스가 지금 2경기째 득점이 없거든요. 거기다 홈에서 3경기째 무승이고 뭐 랭스가 홈에서 성적이 좋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홈에서도 성적이 하위권이고 오히려 원정이 성적이 조금 더 좋고 모나코는 홈 원정 다 좋은데 일단은 수비의 경고 누적 뭐 이 미드필더의 이제 부상 뭐 한 명 있고 하필 또 아스널 원정을 갔다 왔고 그리고 최근에 마르세유 원정도 선제골 넣었지만 졌고 그러니까 뭔가 약해 보이진 않는데
랭스의 이제 이 스탠스 때문에 좀 불안하다. 얘네가 두 경기 득점은 없으니까 뭐 모나코 가야 될 것 같지만 뭔가 예전에 막 파리랑 비겼던 때나 아니면 리그 초반에 막 잘했을 때 그때 보면 또 뭔가 세 경기째 승리 없으니까 쉽게 질 것 같진 않고 모나코 승도 배당이 괜찮은데 가기 애매하고 언어보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무가 확실히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해서 결론은 뭐다? 오늘 패스한 경기 많이 없거든요. 요 지금 미들집으로 하나랑 아마 요 랭스 두 경기지 않을까. 뭐 승무 보는 것 중에 건너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요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한다. 혹시 요 브리스톨 경기하고 스완지 경기까지 뭔가 궁금한 게 있다. 요거는 다시 좀 얘기를 해달라 하면은 지금 얘기하시면 그거는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다시 보기에 남아있긴 하지만 뭐 다시 보기 찾아보거나 그럴 정신이 없잖아요. 못 들었던 브리스톨하고 스완지까지 경기 중에 궁금한 게 있다. 나는 저 중에 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못 들었다 하시는 분 지금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방종할 거기 때문에. 왜냐 지금 승무패도 봐야 되고 조합도 마무리를 지어야 돼서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죠? 듣는지도 모르겠어, 난 솔직히. 어쨌든 요거 궁금하시면 다시 보기 보시면 됩니다. 요 소환지까지는 아까 2시 반인가? 그때 했고 지금부터는 아스널부터 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여기만 표시되어 있냐면 챔피언십만 공개를 해서 그렇습니다. 요게 다 챔피언십 경기예요. 챔피언십은 가끔씩 공개를 하니까 나머지는 이제 챔피언십 경기가 아니라서 공개를 안 하는 거라서 요거는 조합이랑 같이 나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대충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 언어버는 사실 보이는 게 많이 없습니다. 중복 빼면은 언어버는 갈 게 없다. 중복 합쳐야 언어버 한 4경기 보이는데 사실 중복 빼면 2경기밖에 안 보이고 몰라요. 그 오버만 해서 갈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무승부도 한 8경기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2무씩 나눠 갈지 뭐 아까 무 또는 패스 요런 걸 아예 제끼면서 뭐 3무로 나눠 갈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이 승패 라인이 너무 많이 보여서 뭐 프렌도 있고 뭐 마엔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9경기 되거든요. 그 중에 뭐 쳐낼 거 쳐내고 해야겠죠. 어쨌든 요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없는 거 같으니까 나머지 17경기 이렇게 마무리하고 요것도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다시 보기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러면 방종하고 내일은 한 29경기인가? 호주 경기 빼고 내일 한 저녁쯤에 올 수도 있는데 공지할게요. 오전? 낮에 올 수도 있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아마 한 8시 반? 8시 반 왜냐면 9시 반 경기를 아마 갈 것 같아서 8시 반까지 아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